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2004년 서울의 밤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이 사건의 범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조동구라는 살인범입니다. 살인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가장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소설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역시 살인입니다. 여러분은 살인자 하면 과연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쉽게 영화나 소설 속의 인물이 떠오르실 겁니다.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이나 공공의 적의 이성재 같은. 실제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처럼 미남은 아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그렇게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살인자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엽기적 연쇄살인마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렇게 평범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살을 준 엄마란 사람. 그러나 벌써 오래전부터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 피를 나눈 내 동생. 그러나 그 또한 내 존재의 자체를 잊은 지 오래되었다. 지저분한 밥상 위에 말라붙은 밥알갱이들. 이놈의 차가운 집구석에 빌붙어 사는 나라는 존재와 무척이나 닮아있다. 이곳은 누구도 찾지 않는 나만의 절대 공간이다.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방 가득 흘러 넘치는 이 아름다운 선율. 내게 영감을 주는 모차르트가 너무나 좋다. 군을 제대하고 나서 잠시 그 회사에서 한 수개월 다녔던 거, 몇 개월 회사를 다녔던 것 이외에는 사회생활의 경력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그냥 집에 집거하면서 혼자만의 이런 세상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살고, 또 범행을 한 후에 교도소를 갔다 오고 다시 이제 그런 생활이 반복이었었고, 일체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동생,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과도 거의 평소에 대화가 거의 없었던. Either items. Up to you. All right. 영화 속에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있다. 매혹적인 살인을 보여주는
완벽한 살인자들. 그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영웅이다. 살인 영화를 보고 나면 난 왠지 그 짓이 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배설되지 못한 욕망의 찌꺼기는 나에게 더러운 기분만 남길 뿐이다. 매혹적인 음악처럼 들려오는 세찬 빗소리. 나는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진다. 언제나 준비를 할 때면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다. 이제 죽음의 파티를 하러 갈 시간이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폭력과 성적인 어떤 환상이 욕구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큰 자극을 이제 자극적인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는 욕구가 이제 결국은 더 강한 자극, 즉 사람을 이제 목숨을 빼앗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상으로 나서면 어디건 사람으로 넘쳐난다. 그만큼 내게도 기회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마땅한 먹잇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낯선 여자를 쫓아갈 때면 내 몸 구석구석까지 짜릿한 전율이 전해져 온다. 이 아슬아슬한 순간이 주는 기막힌 쾌감은 결코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또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스릴을 추구하고 자극을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범행 욕구가 있을 땐 그걸 참지 못하고 굉장히 무모하게 대담한 방식으로 길거리에서도 그냥 범행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다 왔어. 바로 앞이야, 뭔가리. 왜? 걱정돼? 예쁘네. 누가 안 먹을까 봐서? 아, 내가 하지 못하지.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 같은 게 필요할까? 나는 그저 죽이고 싶을 뿐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 자체가 살인범죄를 자기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자기 만족을 위한 이 도구로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해자들을 굉장히 사mol화시킵니다.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어떤 그 피해자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자기 만족을, 이 성취감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의 살인이기 때문에 미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경아. 그
자기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충동적이지만 굉장히 도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집착을 하고 주의가 집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절제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충동성과 그런 그 주도 면밀함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미스테리인데 사실은 공존할 수가 있어요. 무심히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온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칼을 빼들고 마구 찔러온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서울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우리 이웃이 차가운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동기 범죄들은 대개는 뭐 돈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원한이나 치정관계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개는 그런 무동기 범죄는 어떤 그 범행 자체가 동기예요. 그러니까 범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동기는 굉장히 엄청난 동기죠. 순간적인 분노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쾌감만을 위해서 계속 사람을 죽여댄다? 영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과연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가다가 짐승이 차에 치인 것만 봐도 하루 종일 마음이 언짢은 법인데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범인들은 오랫동안 내면에 엄청난 분노를 축적해두고 있다가 일순간에 이를 폭발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폭발해버리고 나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살인 충동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빠가 야 조동구 이리 와봐. 빙신 쫄긴 너 여자지? 여자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앉아서 쉬어한다며? 아니야 왜 그래. 너 봉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말도 안 해? 야 기집애인지 아닌지 어디 고추 좀 보자. 야 좀 보자. 왜 그러냐고. 하지 마. 아 일어서봐. 보자고. 야 일어서봐. 일어서봐. 보자고. 보자. 야 좀 보자고. 왜 그러냐고. 안 일어서고. 왜 그래. 일어서 보자고 임마. 뭘 봐. 갑자기 왜 갑자기. 이 씨한테 그거를 해결을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이 사람이 돈이 없나 본데 뭐 어떻게. 야, 너 이 새끼 사내 새끼야 왜 징집 짜고 난리야? 어? 아 울지 좀 마 이 새끼야 병신같이. 아이 우는 애를 달래지는 않고 친구들하고 싸웠나 보구나. 야, 사내 새끼가 이 자식아 싸움질을 했으면 어? 죽든지 살든지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허구한 날 얻어 터지고 다니니? 어? 아이 때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아유 우리 착하고 이쁜 동구를. 아저씨가 이거 줄게. 하드 사 먹어라. 응 그래. 빨리 들어가봐. 아유 나 저 새끼 누구 닮아서 저 나한테 하루 나 진짜. 동구야. 동구 놀다가 오냐? 아유 넌 참 이쁘게도 생겼다. 동구 너 짜장면 좋아하지? 아저씨가 짜장면 사줄게. 대신에 아저씨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가자. 아저씨! 이 형사들하고 오랫동안 그 진술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분위기도 부드러워졌고 또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이런 것도 이제 뭐 푸념 삼아서 이렇게 진술도 하고 그 와중에서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뭐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 굉장히 혼란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혼란함이 이제 성적인 어떤 호기심이 이제 과잉 반로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적인 정체감에도 심한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같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야, 너 씨발 너 상처를 이거라면서, 어? 야, 그 새끼 이쁜 줄 알아네. 그렇게 좋아? 너가 좋아? 이쁜 줄 야, 씨발, 야, 오빠도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지. 귀가 먹었어, 이 새끼야? 새끼는 왜 기집애 하니까 지금도 짠해, 재수없게. 귀엽게 생겼다. 뭘 잘못해, 이 새끼야? 어떻게 있어? 이 새끼가 이게. 네가 뭘 잘못한 줄 알아, 이 새끼야? 냄새 나는 거. 야. 좀 살살해, 이 새끼다. 야. 애가 진짜 모르는데 어떡해. 맞아도 맞는 이유로 알아야 좀 더러워하지. 안 그래? 맞지? 오빠가 가르쳐 줄까? 뭘 잘못한지 가르쳐 줘? 가르쳐 줘, 이 새끼야! 야. 뭐가 기분 나쁘냐면은, 나는 네 그 이상만들이가 존나 마음에 안 들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하나 있어. 뭔지 아냐? 니 그 하고 다니는 그 더러운 거 그냥 존나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 새끼야. 알아? 엄살부리다, 진짜, 야. 머리 딱 끼고. 야, 이 새끼 머리 잘라버려. 웃긴데, 야. 좋아. 이 새끼 뭐, 야, 이거 가슴 날린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곱고 여린 얼굴에 수줍은 성격을 가진 아주 작고 연약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두 얼굴이 선뜻 연결이 되십니까? 보통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순간에 이 둘은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제대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어디에도 내가 갈 곳은 없었다. 이유 없이 때리고 짓밟고 군대도 내겐 지옥 같았다.
잘난 놈들이야 마음껏 비웃겠지만 정말이지 난 10,000원짜리 한 장이 소원이었다. 도둑놈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열려있는 문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발은 이미 그 문을 넘어서고 있었다. 철문 안에 갇혔을 때 난 죽도록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그러나 막상 밖으로 나오면 그저 난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었다. 야, 맞아. 야, 나 그거 나 주식 샀거든. 아유, 너 당첨은 좀 올랐거든. 후하기나 이 새끼야. 대충 막아 이 새끼. 야, 왜, 뭐야? 나도 일로 와봐. 뭐야, 얘? 야, 너 씨발 기분 나쁘래. 사람 보고 도망가냐. 어? 그만해라. 내가 무슨 괴물이야? 쟤는 많이 가 있어. 너 사람 얘기하는데 대답을. 어? 얘 누구야? 왜? 우리 전화가! 야,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앉아, 이 새끼야, 앉아. 야, 오랜만이다. 모자. 야, 오빠를 보고 쉬고 도망가면 어떡해. 어? 딱 술에도 한잔 따라줘가지. 오빠 섭하잖아. 야, 좀 더 붙어봐. 앵글 나와. 어울려. 따라봐. 야, 이 손 봐, 손. 아, 미치겠다. 이거 뭐 여자 소리야, 뭐야, 이거. 어? 좋아. 맛있네? 여자들 맛이 좋아. 맛이 좋아. 아주 미치겠어. 행복하냐? 야. 피로 봐. 옛날 그대로야. 미치겠는데? 어? 어떻게? 요즘에 어떤 새끼랑 붙어 다니냐? 쏘리. 그 산철이가 아직도 많이 예뻐해줘. 어? 사랑해줘? 어? 오빠한테 하나 따라가. 어? 오빠 또 아냐? 오빠 또 사랑해주지. 따라가. 뭐야 이거? 야, 이거 손 봐 이거. 와, 미치겠다. 난 쌍파떼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야. 알아? 나는 네그 이 쌍파떼가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좋아. 떠는 거야? 그놈들을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었다. 아니다, 난 죽였어야 했다. 그렇지만 난 병신처럼 도망치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하지 마!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 아저씨.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내재되어 있다가 뭐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다른 자극에 의해서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당했던 것처럼 어떤 그 남한테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자기를 공격하고 그런 어떤 추행을 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한테는 보복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임의로 아무한테나 가서 그 어떤 이 표출을 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지난 토요일 실종됐던 어린이가 근처 야산에서 목이 졸린 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가게에 간다고 집을 나간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세상이건만 이제 모두가 온통 내 얘기만 떠들어댄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어떤 만족감, 어떤 쾌감을 느끼거나 하는 범죄자들 경우에는 대개는 범행 후에 일단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불안감 이런 것이 있다가도 아마 곧 그것이 주는 만족감으로 주의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범행을 하기 전에 이제 좀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한 그런 감정이 범행을 한 다음에는 어떤 좀 쾌감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다음 범행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내게 세상을 지배하라고 속삭일 때면 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슴에 칼을 품고 끝도 없이 밤거리를 질주해 가고 싶다. 아마 그 밤에 밖으로 나가면은 여성이나 이런 어린이 또 약자 이런 사람을 자기가 그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좀 거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제왕적인 이런 위치에서 군림을 하고 범행으로서 제압을 하고 굴복을 시키고 그런 데에서 이 사회에 그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면을 거기에서 좀 성취감을 대리 느끼고 했던 흘러가는 시뻘건 핏물을 바라볼 때면 내 몸은 다시 짜릿해진다. 그리고 내 사건 기사를 스크랩하며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뿌듯한 성취감을 느낀다. 삶 자체가 범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과학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탐독하고
내가 증거물을 남기지 않는 과정, 뭐 우리 심지어 그 분석 요원들이 역할을 인터뷰를 해놓은 잡지들을 전부 준비를 해서 이 스크랩을 해놓고 이런 과정이 모든 그 사람의 일생은 내가 나가서 다시 범행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 그다음에 범행을 하고 와서 느낌, 그다음에 또 언론 보도가 되면 스크랩 해놓고 또 만족감을 느끼고 보고 이런 게 일련의 모든 전 과정, 삶 자체가 이제 범죄화되어 있는 거죠. 나는 죽어도 잡히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 때론 난 멍청한 저들에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다. 여기 서 있는 내가 이 시대 최고의 살인자라고 말이다. CCTV도 불신 검문도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다. 부지런한 내 발과 잘 돌아간 내 머리, 언제나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달려간다. 우리가 그 범행 도구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족적 이런 것을 감추고 아니면 차후에 검거됐을 시에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운동화 그 신발창 밑 바닥면을 띄어내고 다니는 그런 뭐 면밀한 면,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완전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주거지 부근에서 이 범행을 할 경우에 그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주변인들이나 불량배들 수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 부근에서는 이런 범행이 거의 없었어요. 이 사이코패스인 연쇄 살인 범죄자들은 그런 강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화가 나서 피해자가 미워가지고 그런 흥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 범행을 하는 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흥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그런 흥분 상태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한 과잉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때론 나의 행운을 시험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 황홀한 도취에서 영원히 깨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너 새끼야! 아빠! 왜 그래? 너 뭐야, 진짜? 진짜 뭐야, 또? 형사라면은 아마 모두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람 보는 순간에. 특히 이제 검거 과정에서 현장에 소지하고 있었던 그 범행 도구가 있었는데 그 도구를 보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당시에 그 사용했던 그런 피해자의 그 뭐 혈흔이나 이렇게 묻어있는 이런 혈흔이 아니고 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굳어있는 이런 혈흔이 있었어요. 그러고 또 사무실로 호송 과정에서도 완전 범죄는 끝났구나. 그래서 한 1000명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완전 범죄는 끝났다 하면서 굉장히 시리에 찬 이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 않는 범인이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었죠. 2006년 시민과의 격투 끝에 붙잡힌 범인 조동구는 놀랍게도 24건의 범행에서 13명의 목숨을 빼앗고 20명을 중상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계속적으로 끔찍한 살인 행각을 저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범인 조동구가 체포된 뒤에 보여준 태어나기 짝이 없는 태도와 거침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죽였냐고. 죽이지 않고서 살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게 치밀어 오른단 말이야. 그런데 살인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야. 피냄새. 향기로운 피냄새가 맡고 싶어. 내가 죽인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 놈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어? 만약 잡히지만 않았더라도 한 1000명쯤 죽여버리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그야 물론 살인이지. 내가 담배는 끊었어도 살인만큼은 끊을 수가 없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것뿐이니까. 피맛을 보고 싶다. 피맛을. 그 피의 냄새, 향기를 맡고 싶다. 피에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 물어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있다가 이 가슴에서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은 자기도 이걸 억제를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밤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고통과 신음을 하며 애원하는 그런 피해자를 봤을 때 이런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그게 전부예요.
범행의 동기가 그게 전부예요. 범인이 어려서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우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으며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끔찍한 살인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의 경우 성장기의 지속적인 성적 학대와 폭력이 범죄 유발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에 과거의 치명적 상처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해서 가장 나쁜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어린 그에게 그런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는 대신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도 과연 그가 그렇게 끔찍한 연쇄살인마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 만약에 단 한 명의 살인자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끝으로 안타깝게 희생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가 없다면 나 또한 이미 죽은 것이다.